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톰트루퍼 하면 역시 떠오르는 포즈? 사열 포즈. 베이더가 행차할 때 이게 아무래도 인상 깊지 않았나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베이더도 포즈를 취해볼까요? 일단 먼저 구도 잡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베이더 뒤로 서 있는 요 스톰트루퍼들, 이 구도. 그래서 이렇게 스톰트루퍼 2개, 다스베이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멋진 구도가 나오거든요. 오늘 리뷰는 바로 블로키에서 발매한 프라모델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 그리고 스톰트루퍼. 블로키에서 무려 이제는 스타워즈까지 나온다. 발매는 다스베이더, 스톰트루퍼 둘 다 2025년 10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다스베이더 18,000원, 스톰트루퍼 16,000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다스베이더 뒤에 서 있어줘야 되니까 스톰트루퍼는 두 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 매니아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 자체는 엄청 큰 건 아니라서 조립 자체도 되게 간편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형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상당히 특유의 그 포스 있는 느낌, 그 위험 있는 느낌을 보여준다. 다스베이더는 라이트 세이버도 있고 망토도 있지만 스톰트루퍼는 그거보다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블라스터 소총 하나 정도? 실제로 조립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그냥 공구 없어도 뚝딱뚝딱 할 수 있다. 아주 간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구성 자체는 되게 심플한 편이어서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매뉴얼. 다스베이더 매뉴얼 앞부분이 이 이미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두운 배경, 붉은 조명,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 이 모습이 굉장히 위험 있다, 포스 있다. 그리고 스톰트루퍼는 굉장히 스톰트루퍼스럽게 해놨더라고요. 좋던데요? 일단 좌우에 있는 스톰트루퍼는 당연히 이제 구성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스베이더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체용 손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편손이 2종 들어갑니다. 하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리고 있는 듯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손가락을 좀 더 강하게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은, 제대로 포스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액션을 위한 손도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양손 다 있는 건 아니고 한 손씩만. 먼저 검지손가락만 펼친 왼손입니다. 무언가 지시를 내릴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가락 3개만 펼치고 있는 오른손입니다. 이거 역시 뭐 포스를 쓰는 느낌으로도 괜찮겠지만은 역시나 뭐 서서 가만히 포즈를 취하거나 아니면은 지시를 내리거나 할 때 쓰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분의 손목도 하나가 남고요. 그리고 무장과 아예 고정되어 있는 손이 있습니다. 라이트 세이버 손! 다스베이더가 사용하는 라이트 세이버를 쥐고 있는 그 손입니다. 손잡이 모양부터 해서 라이트 세이버의 기본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른손과 아예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펙트 파츠 2종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라이트 세이버의 이펙트, 그리고 하나는 휘두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클리어 레드로 넓게 조형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치 웅웅 하면서 휘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의 형태죠. 간단하게 라이트 세이버에 끼워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교체용 오른쪽 발바닥 파츠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이 베이스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 발바닥에 조인트가 달려있는 걸로 조립을 해야 하거든요.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 보니까 부속된 베이스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고정용 조인트가 달려있는 발바닥을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교체용 발바닥입니다. 조인트가 있는 걸 써서 베이스에 고정할 건지 없는 걸 써서 베이스에서 떼어놓을 건지 결정할 수 있죠. 실제로 베이스에서 빼서 보면 오른발에만 이렇게 조인트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체는 간단해서 이 뒤꿈치 쪽에 보면은 틈새가 하나 있습니다. 잘 잡고 손톱으로 걸고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공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스! 스타워즈의 로고가 앞에 들어가는 형태고요. 이 베이스의 이 발판 역시 스타워즈 어딘가에 나올 법한 그런 약간 전함의 이런 바닥 그런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블로키의 세인트 세이야 리뷰했었잖아요. 이 베이스가 이렇게 안쪽에 추가 파츠로 조립한 것 뿐이고 이렇게 벗겨보면은 안쪽에 구멍들이 뚫려 있는 기존의 블로키 베이스랑 동일한 형태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스타워즈엔 안 들어있지만 세인트 세이야에 들어있었던 이 스탠드가 있다면 여기다 끼워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톰트루퍼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이더보다 당연히 훨씬 심플하겠죠?
일단 편손이 한 세트, 뭐 블라스터를 받치는 손으로 써도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편손 액션으로도 써도 되겠죠. 그리고 검지손가락만 펼친 왼손 하나 들어가는 형태고요. 참고로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는 손등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터 소총, 역시 베이더처럼 무장과 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블라스터를 자세히 보면은 기본 조형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블라스터 특유의 그 느낌을 아주 잘 살렸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여분의 손목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더랑 동일하게 발바닥 오른발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베이스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워즈 로고가 쓰인 이 베이스도 동일한 걸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오른발을 빼보면 역시 오른발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뒤꿈치 쪽에다가 손톱을 걸고 빼주면 되죠. 그대로 교체.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다스베이더랑 스톰트루퍼 본체 살펴봐야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사이즈부터 좀 재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놓고 정수리 기준으로 재보면 되겠죠. 짠! 다스베이더가 15.5cm 정도 되고요. 스톰트루퍼가 약 14cm 정도 됩니다. 확실히 차이가 좀 나네요. 뭐 적당한 비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외형 살펴봐야 되니까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합시다. 다스베이더 본 다음에 스톰트루퍼 보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스베이더 본체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외형. 일단은 망토까지 다 들어가 있고 스커트도 다 있다 보니까 베이스 없이는 못 세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게중심 조금만 맞춰주니까 그냥 쉽게 두 발로도 잘 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나 스티커 없이 은색이라던가 빨간색 포인트들, 초록색 등등 다 이제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헬멧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파츠들, 뭐 이런 정강이 같은 부분들이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는 파츠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좀 무광틱하게 사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망토 재질은 연질입니다. 연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파손 염려는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펄럭이고 있는, 휘날리는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조형이다 보니까 어디 뭐 축 처지거나 막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가능하더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망토 자체가 막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치우치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살펴보도록 하죠. 다스베이더 특유의 새까만 하지만 유광으로 번쩍이는 그 헬멧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디자인, 이 다스베이더 특유의 느낌이 아주 좋아서 어릴 때부터 되게 뭐랄까 분명 악역인데 멋진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어서 지금도 이 다스베이더의 그 활약은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머리는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검은색입니다. 거기에 포인트로 메탈릭 실버 도색들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뭐 입부분이라던가 당장이라도 습하 할 것 같은 숨소리가 들리는 그런 느낌의 조형이네요. 잘 됐다, 조형. 이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좀 놀란 부분 중 하나가 있는데, 이 헬멧 투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벗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이 윗부분 조인트가 끼워져야 되니까 구멍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은, 근데 자세히 보면 머리 디테일이 있습니다. 머리 안쪽 디테일. 특히나 이 뒤통수 같은 경우는 흉터라던가 이거 헬멧 벗었을 때 나오는 그거? 네, 그렇습니다. 그 조형들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립할 때 좀 놀랐어요. 좋던데요. 다시 씌워드리고요. 그리고 흉부에 이 은색 라인들도 기본적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역시 광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복부에 이 버튼들 하나하나가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냥 검은색 이외에는 다 도색 처리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 하늘색, 은색 뭐 등등등 깔끔하게 뭐 삐져나간 데 없이 도색이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상의에 이 주름진 이 느낌도 뭐 복부까지도 이렇게 다 내부에 조형이 들어가 있어서 이 다스베이더 특유의 그 느낌이 잘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깨 갑옷 같은 경우도 이 양각으로 되어 있는 줄무늬 부분부터 해서 이 팔의 옷 부분 이쪽도 주름이라든가 줄무늬 이런 게 다 질감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이죠. 게다가 이 파츠가 하박의 이 장갑 소매 부분, 이 팔꿈치 아래쪽, 그러니까 장갑이 덮고 있는 부분, 그리고 상박도 이 앞부분은 슬라이드 사출 파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립했을 때 나타나는 그 접합선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허리에 있는 이 버튼들, 은색, 초록색 이런 부분도 다 부분 도색 처리, 어디 삐져나간 거 없이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에다가 이 허리의 정중앙 은색 부분 역시 도색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예 은색으로 덮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런 중간중간 검은색 부분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놀라운 부분 중 하나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되게 심플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허리를 감싸고 있는 부분, 이 스커트 부분도 망토랑 마찬가지로 이제 연질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파손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질감 표현, 이 주름 표현도 다 이미 되어 있고요. 허벅지도 이제 상의랑 마찬가지 이 주름, 질감 표현, 약간 재봉선의 표현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이런 질감 표현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강이 부분은 유광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로 넘어가면 뒤쪽은 역시 이 정강이에 이 각반이 고정되어 있는 끈의 표현이라던가 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름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 정도고 되게 심플한 구두 같은 형태죠.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도 이 주름 표현, 기본적으로 질감 표현들이 다 되어 있고 형태가 맞춰져 있다라고 했지만 이 앞쪽 안 봤잖아요. 앞쪽은 그 초창기에 나왔던 것처럼 망토를 목에 걸고 있는 이런 체인의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은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전할 때는 볼 조인트 하나만 사용이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편안하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고개를 들고 숙일 때 이중 볼 조인트로 목 안쪽 볼 조인트까지 다 사용되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동하면 되는데 어깨부터는 망토까지 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토 뒤로 들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안쪽에 넣어서 공간을 만들고 만지도록 합시다. 일단 팔 연결 자체는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팔 들고 내릴 수 있고요. 몸통 쪽으로 해서 관절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뽑아주면 이렇게 관절이 바깥으로 좀 뽑혀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외장도 이렇게 별도 가동도 해주고 이렇게 편안하게 팔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갑니다. 근데 고정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90도보다 조금 더 굽혀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손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목입니다. 중간에 축 하나 있고 앞뒤로 볼 조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맞춰서 돌려주면은 꺾이는 방향이 바뀌는 그런 형태.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그냥 돌려보면은 복부에 볼 조인트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구나. 인데 위에서 거의 다 움직이는 느낌?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싶을 때 허리를 살짝 당겨보면은 골반 쪽에서 연장되면서 볼 조인트 아래쪽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윙, 돌려버려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어깨 쪽이랑 비슷한데 뒤쪽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죠? 일단은 고관절이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다리를 들 수도 있지만 좀 부족한데 싶으면 이제 고관절을 밑으로 당겨보면 축이동이 됩니다. 축이동 된 걸 통해서 90도 이상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가동하는데 편안하다라는 거고, 옆으로 들 때도 축이동하고 하면 편한데 스쿼트 때문에 이제 조금 제약이 있는 편이죠. 무릎도 이중관절로 90도 이상 굽혀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발목은 축이 3개입니다. 이제 가로로 돌 수 있는 축, 그리고 발목을 꺾는 축, 그리고 펴는 축 해가지고 조합해서 크게 발목을 꺾어주고 펴주고 굽혀주고 하는 것도 되고 발가락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쿼트 때문에 좀 답답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무릎 꿇기도 되더라고요. 자, 그럼 알고 보면 특등사수 스톰트루퍼 보도록 합시다. 둘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새하얀 디자인, 이 스톰트루퍼 하면 이 유광의 화이트 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특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스톰트루퍼로 대표하는 컬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빨간 색깔 줄무늬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기본은 하얀색이다. 굉장히 정감 간다. 그래서 두르고 있는 이 갑옷의 기본 디테일들, 기계적인 형태들 그런 부분도 다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더는 검은색이 일부분만 유광이었다면 스톰트루퍼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하얀색은 다 유광 처리되어 있다. 바짝바짝 빛 반사가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머리, 기본적으로 검은색은 다 분할이고요. 흰색도 기본 분할이고 그 외에는 도색입니다. 머리 옆에 있는 이런 회색 부분, 뒤통수의 회색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이나 이 덕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가만 보면 이빨같이 생긴 요 부분도 안쪽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 턱이라던가 눈에 있는 검은색, 이마의 검은색 이런 거는 분할입니다. 기본적인 트루퍼의 머리 디자인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와서 보면 되게 정감 가는 그런 느낌인데 뒤통수 역시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흉부의 각진 디자인부터 해서 확실하게 조형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다가 어깨 쪽도 이렇게 파츠 분할로 디테일한 부분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을 보면은 역시 기계적인 디테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할 거 없이 되게 심플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복부에도 보면은 흰색 파츠 위에 검은색 이 버튼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기본 복부의 디테일부터 해서 뭐 허리 쪽으로 가보면 허리 쪽도 약간의 양각으로 되어 있는 소소한 조형도 볼 수가 있고 어깨 안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부의 검은색도 다 분할 처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어깨 자체도 바깥쪽에서 봤을 땐 양각으로 조형 들어가 있는 게 그대로 쭉 팔 타고 내려가서 손목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느낌의 디자인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흰색 부분에 굴곡도 살짝씩 있는데 특히나 하박 부분 보면은 살짝 이게 완전 직선도 아니고 살짝 구부러져 있는 곡선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 뒤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팔 하박 쪽에도 역시 그냥 매끈하지만은 않은 그 디테일도 그 디자인 잘 표현되어 있고요. 골반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띠 형태 그 부분도 잘 되어 있고 고관부 역시 표현 잘 되어 있고요. 허리로 갔을 때도 장착하고 있는 이런 원통형 파츠들 역시 잘 표현되어 있는 형태고요. 엉덩이 부분도 잘 되어 있죠. 골반의 검은색도 다 분할되어 있는 거고 다리 같은 경우도 이제 허벅지 위쪽부터 정강이 쭉 타고 내려가는 이 부분 역시 양각으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좌우 비대칭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요 왼쪽 무릎 쪽 요 파츠 작은데도 확실히 이렇게 각져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이제 심플한 형태의 구두 스타일의 형태고요. 발바닥 아까 교체하는 거 그대로 사용이 됐고요. 그러면 스톰트루퍼의 가동은 어떨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목 부분 보면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고개를 들었을 때 목 안쪽 디테일도 보인다는 겁니다. 고개를 내리고 있을 때는 뒤에서 보인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좋았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 아래쪽 그리고 위쪽 볼 조인트입니다. 이중 볼 조인트 고개를 숙이고 들고 그리고 돌릴 때도 특별히 걸리는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역시 다스베이더 때랑 구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볼 조인트 연결이고요. 편안하게 팔 돌릴 수 있고 안쪽에서 관절이 뽑혀 나오는 구조 동일하게 되어 있고 어깨 외장 부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상박 회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베이더랑 비슷하게 튼튼한 관절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팔꿈치 이중 관절. 애초에 팔꿈치는 동일한 관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양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손목 마찬가지. 가동축이 하나 있고 앞뒤로 볼 조인트. 방향을 돌리면 꺾이는 방향이 달라진다. 허리도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돌아가는데 역시 흉부 쪽이 많이 돌아가네 할 때 허리 쪽을 뽑으면 살짝 들어지면서 이게 자유로운 허리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숙이는 거라든가 드는 거, 돌리는 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역시 동일한 구조겠죠. 축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동 기믹이 있고요. 앞쪽에 파츠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리 들어 올리고 이쪽은 스커트 같은 게 없잖아요. 옆으로 드는 것도 자유롭죠. 그리고 허벅지 회전축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에 무릎은 이중관절. 발목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관절 똑같이 쓰고 있고요. 회전축 그리고 또 끝에서 회전축 그리고 발목을 펴고 굽히는 축 그리고 발가락까지. 무릎 꿇기는 베이더보다 훨씬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장 쥐는 건 그냥 손을 교체하면 되거든요. 무장도 오른손만 있으니까 그냥 쉽게 오른손 빼서 그대로 무장 쥔 손으로 이렇게 교체만 하면 끝! 그리고 베이더도 마찬가지죠. 손만 교체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액션 포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스톰트루퍼 둘로만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 블라스터를 들고서 사격하면서 한쪽은 저쪽을 쏴라 파이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도 잡아서 포즈도 잡아봤는데요. 포즈 자체도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잘 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적들을 향해 열심히 사격하고 있는 스톰트루퍼들 같은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근데 역시 개인적으로는 스톰트루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사격 포즈 정도나 아니면은 이렇게 맞고 쓰러지는 포즈? 전투 중에는 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격하고 있거나 쓰러지고 있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톰트루퍼 하면 역시 떠오르는 포즈? 사열 포즈. 베이더가 행차할 때 착 하고 그 수백이 수천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의 사열했을 때 그
우두커니 서 있는 이 모습, 이게 아무래도 인상 깊지 않았나 싶네요. 그게 아니면은 기억나는 거라 그러면 걸어 다니고 있는 모습? 약간 마을 순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면들도 곧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느낌도 괜찮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베이더도 포즈를 취해볼까요? 일단 먼저 구도 잡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베이더 뒤로 서 있는 요 스톰트루퍼들, 이 구도. 그래서 이렇게 스톰트루퍼 2개, 다스베이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멋진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치만 우리의 베이더경, 사실상 스톰트루퍼라는 뭐 호위 따위는 필요 없죠. 먼저 오른팔을 들고 근엄하게 서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면은 가볍게 포스를 쓰는 느낌도 괜찮겠네요. 근데 역시 다스베이더는 뭐니 해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징 소리가 들리면서 라이트 세이버만 빛날 때, 그때 포스가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조명도 껐는데 일부러 조명도 꺼봤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 라이트 세이버에 대해 LED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좀 드네요. 조명을 켜고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충분히 멋지죠?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한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게임할 때는 다스베이더가 보이면은 블라스터를 쏘면 다 라이트 세이버로 패링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걸어와요. 심지어 천천히 걸어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트 세이버의 잔상이 보이면서 윙, 칭 튕겨나가고 윙, 이러면 또 칭 튕겨나가고 그러고 이러고 다가오면서 가까이서도 그냥 윙 하면서 쳐내면서 오는데 이게 그렇게 무서워요. 진짜 완전 무섭거든요. 그런 이펙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다시 이제 일반적인 세이버로 바꿔도 충분히 포스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오면서 이게 오른손에 라이트 세이버 들고 왼손으로 포스 쓰면서, 또는 그 와중에 주먹을 꽉 쥐니까 상대방의 블라스터들이 다 이렇게 끌려 나온다든가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것도 하죠. 그리고 방금 포스로 묶어놓은 적을 그대로 다가가서 라이트 세이브로 붕 썰어버리고 막. 다시 생각해도 다스베이더의 이 위압감은 진짜 전설이다 진짜.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스톰트루퍼 한 2명 정도 그냥 들러리로만 있어도 다스베이더 혼자 앞에서 다 하니까 이렇게만 세워놔도 충분히 멋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블로키에서 발매한 스타워즈 시리즈의 다스베이더 그리고 스톰트루퍼 리뷰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조립도 간단해요. 상상 이상으로 되게 빨리 조립할 수 있고 쉽게 조립할 수 있고, 근데 완성된 모습은 퀄리티가 높고, 스타워즈 프라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부담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로키 강추입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